송파구예요. 왜냐면 송파구에 그 과거 주공 아파트를 재개발하고 뭐 잠실, 엘스, 리첸시 뭐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 단지들이 그 33평형대 가격 트렌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본 건 뭐냐면은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33평형대 전세가 특정 시점에 전세 거래량이 많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최고가하고요. 특정 시점에 거래됐을 때의 그 평균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020년 10월 달에 잠실에서 30평대가 한 20건이 거래됐는데 거기에서 최고가가 15억이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는 7억부터 15억 사이에 거래됐다고 한 평균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 한 10억이라고 했으면 그 관계를 본 것인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잡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부터 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인 트렌드가 잡힙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 전세가가 폭등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최고가 또는 평균 대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대략 이게 언제냐면 2015년까지예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안정됩니다. 이거는 최고가, 최저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019년부터 약간 좀 오르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부터 사단이 낸 시점이 정확하게 2020년 7월 기점으로 해서 그 과거와 다른 수준의 그 전세 가격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최고가도 마찬가지고 평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최고가하고 평균의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략 한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2011년도 그렇고요. 전세 가격이 안정됐던 2015년부터 19년 사이도 굉장히 안정됩니다. 평균과 최고가의 차이가 한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중 가격이에요. 우리가 임대차 3법의 그 폐해 중에 하나를 뽑히는 것이 이중 가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갱신을 하는 분들은 과거 가격 대비 약간 오른 가격으로 갱신을 합니다. 근데 신규로 계약하는 분들은 임대인이 내가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굉장히 큰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돼요. 따라서 최고가하고 평균가가 과거에는 요만했다가 임대차 3법 실행 시점 이후로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회의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 폭등, 월세 폭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중 가격이 생긴 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야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월세 폭등, 전세가 폭등 그리고 이중 가격이 형성된 건 잡힙니다. 다만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서울시 전반적인 트렌드와 동일하게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잡혀요. 전세가가 꼭지를 찍고 전세가 자체가 떨어지는 트렌드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 강남 3구 노도성에도 잡힐 뿐만 아니라 단지별로 동형 평형대를 봤을 때도 전세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트렌드가 잡힙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최고가는 사실은 임대차 3법 실행 전하고 거의 비슷해지고요. 평균가로 봤을 때도 평균가는 약간 높습니다. 임대차 3법 했던 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대차 3법 이전의 가격대로 회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건 있을 겁니다. 당시에 좀 저렴하게 임대 전세를 갱신했던 분들이 그 갱신 청구권을 한 번 사용했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규로 계약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돼서 갱신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아마 이쯤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산다고 했을 때는 그 거래 가격이 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했던 분들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장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최고가 평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강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원구라든지 강서구로 갔을 때도 동일하게 잡힙니다.
우선은 여긴 강서 힐스테이트 33평형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잠실 엘리스만큼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비슷한 트렌드가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세 가격 자체가 좀 완만했어요. 완만했고 그 안에서의 그 가격의 차이라는 것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작았는데 이게 이제 임대차 3법 되면서 이 가격이 이제 급등한 것이 나타나고요.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평균과 그 최고가 사이에서의 갭 같은 것들이 여전히 그 크게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강서구나 노원구에서의 단지에서 나타나는 트렌드는 뭐냐면요. 최고가와 평균 가격의 갭이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전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그 우리가 이제 이중 가격이 됐고 이중 가격이 더 벌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계약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마 위로 붙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보여주는 트렌드는 이중 가격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중 가격에서 신규 계약하는 분들은 아마 약간 높은 가격으로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거만큼 엄청나게 폭등한 가격으로 계약을 한다는 그 상황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사실 그 노원구의 건영 아파트예요. 이 부분도 보시면은 과거에 고가하고 평균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략 한 2천만 원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평균과 최고가 전세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좁았고요. 다만 이게 마찬가지로 그 임대차 3법이 되면서 그 고가와 평균의 차이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다만 이 부분도 강서구 사례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강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세 가격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트렌드 자체는 잡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신규 가입자들이 이제 상승 쪽으로 붙어서 굉장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은 신규 계약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덜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계약할 수가 있고요. 특히 평균 가격 같은 걸 봤을 때는 서울에는 많은 지역들이 지금 2010년대 후반 가격대로 지금 회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태우 정권 때 임대차 기간을 늘리면서 가격이 폭등했다가 2년 후에 그전 가격으로 회귀한 것과 동일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좀 공포에 떠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 담당하는 분들은 이 전체 세입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으로서 임대차 3법 기간과 금액을 이렇게 캡을 두는 정책은 굉장히 유효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계속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